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의 시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류가 이번 중국 시위에 큰 영향을 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중국 당국은 탱크와 장갑차를 출동시켰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국 현지에 곰돌이 푸가 등장해 현재 중국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칭화대 기숙사에는 SB 시징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SB는 중국어 욕인 샤비를 줄임말로 멍청이, 바보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칭화대는 시진핑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현 상황을 두고 중국 붕괴에 대해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선 이번 중국 시위가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09년 베이징에서는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서 정문에서 딩샤오핑 교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중국 민주대학 정치학과 딩샤오핑 교수는 1989년 천안문 항쟁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시위 주도자로 체포돼 3년 동안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체포당해 학생들이 석방 요구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무장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딩샤오핑 교수의 체포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곧 있을 국경절 60주년 행사를 대비해 미리 위험한 인물들을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배우, 언론인, 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체포당했습니다.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벌어지고 학생들의 시위까지 있었다면 중국 내에 이 소식이 퍼져나가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내 강제 해산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 내 언론에서는 베이징 거리, 괴한의 난동을 경찰이 빠르게 제압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구금됐던 사람들은 국경절 행사 주간이 끝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전 세계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를 실행하면서 사람들을 한 곳에 봉쇄시켰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강제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중국 인민들의 억눌린 감정의 폭발은 이런 상황과 맞물려 더 크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상황과 같이 중국에서는 작은 규모의 시위는 늘 있어 왔습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 상황 속에서 중국의 시위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해외의 중국 유학생들도 타도 시진핑을 외치며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 유학생들 역시 시진핑 타도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민주 자유를 원한다, 타도 시진핑, 언론 자유, 인민 만세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시위는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중국 시위대는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번 시위가 1989년 천안문 항쟁과 같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천안문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에 중국의 잔인함을 홍보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시위에 한류가 강한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나라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미얀마 전 국민이 반발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이 대한민국의 단체들이었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쿠데타 세력 비판과 함께 물품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우리의 민주화 운동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도 SNS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태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태국의 경우는 신성시대는 국왕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져 커다란 의미를 가진 시위였습니다.
당시 태국의 K-팝 팬들은 그동안 해오던 도시철도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시위 장소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대중교통 운행을 중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새로운 광고 배너를 만들어 툭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의 K-팝 팬들은 라인과 SNS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툭툭을 수배하고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태국의 K-팝 팬클럽을 중심으로 시위 지원, 모금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태국 민주운동을 주도한 변호사는 당국에 체포되자 한국의 5.18 기념재단에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 전 세계에 그의 소식이 전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불려지는 등 해외의 민주화 시위에서 한국의 민중가요와 K-팝이 들려오는 일도 흔하게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시위도 한류가 촉진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바로 벌어진 민족 간의 전쟁, 이후 군부 독재로 인한 억압과 국민들의 희생, 그리고 기적 같은 경제 성장과 전 세계를 휩쓴 문화 등 한국의 역사는 그 자체가 영화이고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이 있다면 시대와 사회상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히트를 하고 세계인들이 놀란 것은 한국 작품은 모두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 의식이 세계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정부에게 이러한 한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검열을 하고 한한령으로 한류를 막는다고는 해도 중국 인민들은 불법으로라도 한국 작품들을 모두 봐왔습니다. 한류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거의 모든 중국인들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시민혁명, 민주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중국인들은 시위를 벌이면서 영화 택시 운전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영화 1987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중국의 유학생들은 한국에서도 중국 반정부 시위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 적극적 응원과 지지는 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최고의 정보 책임자이며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은 경제 문제로 인해 머지않아 그 성장의 한계를 맞게 될 것이며 내부 갈등이 확산해 내부 분열이 시작되면 물론이고 중국 55개 소수민족, 홍콩, 대만 등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일시에 터져버려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것과 소련이 무너진 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중국이 붕괴된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